안녕하세요. 역사 속 흥미로운 인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왕비들의 삶, 그 중에서도 특히 인현왕후 민씨와 정순왕후 송씨의 이야기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왕의 아내라는 지위를 넘어 격동의 시대 속에서 자신만의 품격과 절개를 굳건히 지켜낸 두 여인의 삶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울림과 교훈을 선사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현왕후 민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녀의 생애를 통해 진정한 국모의 의미와 시련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적인 강인함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인현왕후 민씨는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계비이자 드라마와 소설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장희빈과의 비극적인 갈등으로 후대에까지 회자되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삶은 왕의 사랑은 빼앗길 수 있어도 왕비의 품격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그녀의 생애를 가장 함축적이고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일 것입니다. 그녀의 일대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비극적인 서사를 넘어선 한 여인의 숭고한 정신과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굳건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1667년에 태어난 인현왕후는 조선의 대표적인 명문가인 여흥민씨 가문 출신으로 엄격한 유교적 가르침과 철저한 궁중 예법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총명함과 더불어 뛰어난 학식, 그리고 탁월한 지혜를 겸비했습니다. 또한 온화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으로 일찍부터 주변의 칭송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그녀는 겸손함을 미덕으로 삼고 항상 타인을 깊이 배려하는 마음을 지녀 많은 이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녀가 훗날 왕비로서 겪게 될 수많은 시련과 헤아릴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든든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품은 험난한 궁중 생활을 헤쳐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681년 15세의 어린 나이에 숙종의 두 번째 왕비로 책봉되면서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조선은 서인과 남인 간의 당쟁이 극도로 격화되던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숙종은 여러 차례 환국 정권 교체를 단행하며 정치적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왕비의 자리는 단순한 왕의 아내라는 지위가 아니라 왕실의 안녕과 외척 세력 간의 복잡한 역학관계의 중심에 서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왕비로서 인현왕후는 항상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불안정한 왕실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국모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모든 덕목들을 충실히 이행하며 주변 신하들과 백성들의 깊은 신뢰와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항상 흐트러짐 없는 절제와 고귀한 품격이 깃들어 있었고 이는 곧 왕실의 위엄을 드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궁중의 기강을 바로잡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모든 궁인들과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순탄치 않은 삶은 숙종의 총애를 받던 장희빈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지게 됩니다. 숙종의 각별한 총애를 받던 장희빈은 아들 이균, 즉 훗날의 경종을 낳으면서 궁중 내에서 강력한 정치적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숙종은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여 후계자로 삼고 싶어 했지만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서인과 노론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현왕후는 중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안타깝게도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그녀의 입지는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책봉 문제로 조정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인현왕후는 이 갈등의 한가운데서 깊은 고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숙종은 결국 서인 세력의 거센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정하고 나아가 그녀를 희빈으로 책봉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숙종의 결단은 당시 조정에 큰 파란을 일으켰으며 당쟁은 더욱 극심하게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89년 기사환국을 통해 서인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고 남인 세력이 득세하면서 인현왕후는 폐비되어 궁궐 밖으로 쫓겨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폐비라는 낙인은 그녀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사회적인 비난,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왕비의 자리와 모든 권위를 잃고 궁박사가에서 초라하게 생활하게 된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비로서의 타고난 품격과 굳건한 절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록 궁궐을 떠났지만 많은 백성들과 심지어는 유배당한 서인, 신하들까지도 그녀의 강직하고 온화한 성품을 기억하며 그녀의 보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인품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태도는 백성들 사이에서 잔잔한 감동과 깊은 연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폐비가 된 이후에도 인현왕후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절제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주어진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성숙하게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 조선의 백성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조선 여인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추앙받기에 이릅니다. 장희빈이 왕비의 자리에 오르면서 권세를 누리며 온갖 전횡과 사치를 일삼는 동안 인현왕후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덕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왕비로서의 참된 도리와 한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1694년 갑술환국을 통해 상황은 다시 극적으로 역전됩니다. 숙종은 장희빈과 남인 세력의 끝없는 전횡과 사치, 그리고 탐욕의 깊은 염증을 느끼고 다시 서인 세력을 등용하며 장희빈을 폐위하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킵니다. 폐비가 되었다가 다시 복이 되는 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실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복이 된 인현왕후는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초연한 모습으로 왕실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모욕을 주고 질투했던 장희빈에 대해 결코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왕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국모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묵묵히 다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관대함과 넓은 도량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진정한 왕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1701년 3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왕비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왕실의 품격을 지켰습니다. 인현왕후의 삶은 정치적 경랑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과 품위를 잃지 않고 지켜낸 한 여인의 강인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름은 침묵의 품격이라는 말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내면의 강인함과 절제를 상징합니다. 그녀는 비록 왕의 사랑을 빼앗겼을지언정 왕비로서의 품격과 국모로서의 숭고한 덕목은 결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그로 인해 후대에까지 영원히 기억될 진정한 국모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울림을 주는 시간을 초월한 감동적인 서사입니다. 다음은 인현왕후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절개의 화신으로 불리는 정순왕후 송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순왕후 송씨는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왕비이자 비운의 왕과 함께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희생양이 된 인물입니다. 그녀의 삶은 충절은 왕비의 왕관이다라는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녀가 평생 지켜온 변치 않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으며 그녀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한 여인의 지극한 사랑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절개가 얼마나 숭고하고 위대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440년에 태어난 정순왕후는 조선의 명문가 중 하나인 여산 송씨 가문 출신으로 엄격한 가정교육과 철저한 예법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함께 온유하고 차분한 성품, 그리고 현숙한 지혜를 겸비했다고 전해집니다. 단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기 전인 1454년 15세의 어린 나이에 왕비에 책봉됩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명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맙니다. 계유정난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왕권을 빼앗긴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나게 되었고, 정순왕후 역시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되어 정순왕대비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처럼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났지만 세조는 단종 복위운동을 빌미로 그를 노산군으로 강등시킨 후 멀리 영월로 유배 보냅니다. 그리고 1457년 마침내 단종은 사약을 받고 비극적인 생을 마감합니다. 이때 정순왕후는 겨우 18세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폐위되고 머나먼 유배지로 떠나며 결국 사약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모든 참혹한 과정을 어린 나이에 지켜봐야 했던 그녀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비참한 죽음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정순왕후는 궁궐 밖으로 쫓겨나 동대문 밖 영도교 근처에 초가를 짓고 쓸쓸히 살았습니다. 그녀는 폐서인이 되어 일반 백성과 다름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남편 단종에 대한 굳건한 충절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제가하지 않고 단종에 대한 애도와 그리움 속에서 오로지 홀로 지냈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동네는 훗날 정업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그녀의 숭고한 절개를 기리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단종이 승하한 후에도 매일 단종이 유배되었던 동쪽을 향해 절을 하고 그의 너클 기리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남편을 위해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절개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17세에 모든 것을 잃은 어린 왕비는 이후 8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무려 6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단종만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인내의 연속이었지만 단 한 번도 남편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상복과 다름없는 검소한 옷차림으로 지냈으며 화려한 치장을 멀리했습니다. 비록 왕비로서의 지위는 빼앗겼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종에 대한 변치 않는 충절이 마치 빛나는 왕관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단종과의 영원한 만남을 간절히 꿈꿨을 것입니다. 정순왕후의 삶은 정치적 희생양이었지만 그녀는 절개의 화신으로 조선의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양심과 도덕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꺾이지 않는 절개로 조선 여인의 가장 높은 정신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회자될 것입니다. 비록 정치적인 경랑 속에서 비운의 삶을 살았지만 그녀의 흔들림 없는 충절은 조선시대를 넘어 현대에까지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사랑과 충절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인현왕후 민씨와 정순왕후 송씨, 이 두 왕비의 삶은 서로 다른 시대와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펼쳐졌지만 공통적으로 품격과 절개라는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굳건히 지켜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현왕후는 모욕과 질투, 그리고 패비라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왕실의 품격을 끝까지 지켜내며 침묵의 품격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겼고, 정순왕후는 정치적 희생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변치 않는 충절로 절개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과 영감을 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가치를 잃지 않고 당당하고 굳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바로 인현왕후와 정순왕후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녀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품위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